안녕하세요. 주세남의 수익남입니다. 자, 이번 영상 하나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앞서서 저희 주세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아래에 나와 있는 현재 운영 중인 카톡방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 하나기술 2차전지 장비주 확실히 알아보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기술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다가 오늘 다소 하락폭이 크게 진행된 종목입니다. 원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35,000원 부근이었어요. 그리고 상장 첫날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죠. 그리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12월 초순만 하더라도 6만원 정도 부근까지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었다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매수가 좀 수급 여건, 그런 매수적인 부분, 매수급적인 요건이 굉장히 좀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거의 단기간적으로 150%에서 160% 가까이 상승 구간이 나왔죠. 그래서 뭐 한 달여 만에 한 150% 상승 구간이 나와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를 한번 보시면 주가가 이미 상승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에서 오늘 하락이 조금 뼈 아픈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기술적 분석 부분은 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기술이라는 회사는 2차전지 양산 설비를 2차전지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주 생산품이라고 보시면 원형 전해액 주액기, 초소형 원형 전해액 주액기, 뭐 이런 식으로 셀 프레스 뭐 이런 부분 장비들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관련 부품, 어떤 액체 이런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집어넣는 그러한 장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 즉 뭐 큰 회사죠. 삼성 SDI, LG 화학, 뭐 SK 이노베이션, 그런 회사들한테 주로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고객사들을 한번 보시면 삼성 SDI도 있고요, LG 화학, LG 전자, SK 이노베이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 회사들 이렇게 있고, 또 BYD라고 중국 회사죠. 이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소니랑 무라타, 일본 회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2차 전지 양산 설비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요 부분이죠. 전기차. 지금 전기차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이제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투자 설명서로 한번 넘어가서 설명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공모를 통해서 280억 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280억 원. 그래서 280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일반 공모 통해서 100%를 배정을 하고요. 그 중에서 20%는 일반 투자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를 말하는 것이고, 80%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물량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공모가 35,000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5,000원이었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내용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투자 위험 요소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좋은 부분, 이 회사가 좋게 부각되는 부분도 물론 우리가 봐야겠지만, 이 회사에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또 한번 체크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사업 위험이라고 해서 전기차와 관련한 각국의 정책 변동에 따른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전기차 지금 장려 정책을 쓰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세제 혜택 같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하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규제를 통해서 또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로 주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크레딧 제도라는 뭐 보조금 제도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기존 디젤 엔진이나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기차로 어떻게 보면 장려를 하는 부분이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구매 보조금이 가장 대표적이고 뭐 세금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뭐 세금 감경해주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공영 주차장 할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전기차 관련 시설을 항상 이제 구비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장려를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위험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변동에 따른 부분인데, 아마 이거는 전기차가 지금 산업 초기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을 좀 형성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부분이고, 전기차가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신차들이 좀 많이 나와서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런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줄어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친환경차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뭐 위험 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뭐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른 부분은 뭐 당연한 뭐 어떤 회사든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GDP 성장률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경제 성장률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회사의 어떤 내용, 회사의 사업 내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작년 초반에 처음에 팬데믹 상황에 왔을 때 전기차 관련 사업 내용이 조금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그런 전망이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지속적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온 종목은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온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기차 시대를 더욱더 개막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좀 반대로 해석이 됐네요. 테슬라가 그때부터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전부터 살짝 급등한 부분도 있었지만 팬데믹 맞으면서 오히려 더 크게 급등을 한 부분이죠. 그리고 뭐 2차 전지 장비 공급 업체 간 가격 경쟁이 뭐 심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그렇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장비가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어차피 납품처는 정해져 있죠.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은 납품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의 기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회사 말고 다른 어떤 회사의 어떤 기술 경쟁력 우위를 점한다고 했을 때 시장 점유율은 물론이고 수익성도 조금 하락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전방산업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위협인데, 지금 전방산업은 매우 좋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뭐 그다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큰 위험이 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체재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렇네요. 대체재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소 관련한 기술이 있죠. 수소 관련한 기술이 미래차의 또 하나의 대안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시장이 커진다고 했을 때 2차 전지는 조금 줄어들 확률도 있죠. 시장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 같고, 교섭력 여류에 따른 위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납품처는 정해져 있어요. 납품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을 사줄 수 있는 회사는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교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품을 꼭 사야 할 이유가 만약에 뭐 특별하게 경쟁률이 좋다거나 기술 경쟁률이 우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그 반도체 장비 중에 AS, 그 네덜란드 회사가 있죠. 그게 이제 ASMR인가요? 그래서 그 회사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 유일하게 그 회사에서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죠. 그 장비가 하나에 2천억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교섭력이 그 위에 있죠. 이재용 전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 전에 네덜란드 가가지고 그 회사에 직접 방문을 했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대체제가 없죠.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교섭력이 여류에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하 압력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단가 인하 압력이 있다. 그래서 수익성 저하의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어떤 그 재무적인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런 회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납품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수주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언제 반영을 하냐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재작년은 조금 매출이 좋지는 않았네요. 그러나 뭐 올해서부터 매출은 좀 늘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숫자들도 나쁘지 않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한 수십억씩 흑자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 내용은 좋습니다만 일단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시가총액이 5천억 부분이 5천억이면 일단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시가총액 자체가 시가총액이 5천억이고 지금 현재 뭐 실적이 상승한다고 했을 때 순이익이 한 100억 정도, 200억 정도 됐을 때에도 조금 고평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든 간에 테슬라도 재무적으로 그리고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이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기술이라는 종목, 이 장비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일단은 장비 업체보다는 사실 2차 전지의 직접적인 그러한 부품 혹은 어떤 그러한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가 오히려 1차적으로는 더 저는 좀 좋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좀 한계가 좀 명확하게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오늘 기술적 분석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하루 일주일간의 매물대를 오늘 완전히 좀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4만 원 정도에서 매물대가 존재한다라는 점, 그 점 항상 인지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 추가 상승을 하려면 아마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공모하면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매물들을 가져갔고 그 매물들을 지금 개인들이 받아내고는 있긴 하지만 수급적인 요건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기술 지금 현재 상장을 했고 2차 전지 지금 매우 좋죠. 2차 전지에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항상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IPO를 할 때 지금 현재 업황이라든지 지금 현재 내가 IPO를 했을 때 시장에서 인기가 있을 것인지를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죠. 왜냐하면 IPO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자금을 모집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나중에 IPO 했을 때도 좀 문제가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IPO 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시점에서 IPO는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중요한 건 주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해서 부담감은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단기적인 물량이 소화가 된 이후에 다시 상승 모멘텀을 찾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맺으면 되겠네요. 끝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